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지난달 28일이었죠. 며칠 안 됐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 이후에 8달 만에 본격적인 공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어서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이른바 핀셋 타격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최첨단 전략 자산은 물론 AI까지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자폭 드론 루카스도 첫 번째 실전에 투입돼서 굉장히 방공망들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공격 시도 굉장히 첨단 무기와 값싼 무기의 조합, 그리고 야간 기습이 아닌 오전 시간,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관련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도 방점을 두었고, 물론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력을 대기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리라고는 네. 아마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를 네. 포함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작전은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B2 스텔스 폭격기는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이고 가장 비싼 무기이고, 그리고 이제 루카스가 처음으로 이번에 동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AI가 동원됐죠? 예, 그게 루카스라고요? 그렇죠. AI가 탑재된 네. AI로 조정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복제해서 네.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가격이 35,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도 약 한 5천만 원. 네. 그러면 이 B2 스텔스 폭격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이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시간입니다. 네. 보통 야간 또는 심야나 새벽에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방공망을 피해서 네. 공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낮에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있었던 거죠. 것이고, 네. 그 낮에 했던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통해서 네. 그 하메네이 이 이란의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겨냥을 해서 네. 원래는 4주, 5주 만에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1시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발표 내용이죠. 처음에 이 공습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4주, 5주 안에 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얘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지금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지, 아니면 한 방에 모든 게 신속하게 정리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할지, 어떤 가능성이 좀 더 큰가요?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아하. 어려운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네. 이라크 모델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만큼 이란이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할까요? 네.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네. 그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공격의 속도 수위를 낮추려고 하니까 예, 반발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얘기했고 4, 5주가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그 반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네.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협상으로 가느냐, 단기간에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끝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반응, 선택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정해질 것 같다.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까 그랬어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란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공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전 세계 기름 수출을 모두 막아버려서 곤란하게 만들겠다. 이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사실 전 세계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잖아요. 이건 효과적인 이 반격 카드가 될까요? 예, 일단 이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주 무기가 이 샤헤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무기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700km이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주변 국가는 효과가 꽤 있거든요. 근데 또 저렇게 저가 무인기들을 지금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이란의 이 무인기들인데요. 또 영상으로 나오는 저거는 가격이 싼데 저거 한 대 요격하려면 이스라엘 방공망 미사일 몇억 원짜리를 계속 날려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보다는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높고 그 나라 동맹을 이간시킴으로써 이란의 어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 공습 장기화될지 단기에 모든 게 트럼프의 뜻대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대화 무드로 갈지 이란의 반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